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주인입니다. 오늘 11월 이제 영업하시는 우리 알심들 위해서 담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름철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신문을 보시면 뇌하고 심장 질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하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판매하기 시작한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담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보시면, 이번 영상만 보시면 이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이 담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파워포인트로 보면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약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혈관 그리고 심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뇌혈관하고 심장 약관이 비슷하니까 뇌혈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 뇌혈관 산정 특례 대상 보장에서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간 1회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 줄 한번 보시죠.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되어 있어요? 상해 또는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상해가 안 나가죠? 상해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해도 나가는구나. 이 산정특례는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연간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가 무슨 뜻이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한 번 나가면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건 연간 1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담보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하나에 지급한다. 1년에 2번 등록되더라도 한 번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산정특례를 암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암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암은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몇 년 동안 산정특례 대상이 되죠? 보통 5년입니다. 그래서 암은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산정특례 대상이 돼요. 근데 5년 동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등록된다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예, 등록되면 그냥 5년 동안 되니까. 그런데 이 뇌와 심장은 좀 다릅니다.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제3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중증질환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 빨간 줄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에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을 적용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서 보상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 이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 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자동 등록되며 등록 시 30일간 적용됩니다. 다만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일로부터 또 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뇌혈관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며칠? 30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 여러 번 등록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뇌혈관에 내 동맥류가 있어서 코인 색전수를 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검사를 했더니 코인 색전술로 안 되고 클립 결착술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또 클립 결착술, 개두술을 해서 클립 결착술을 했더니 또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또 여기서 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이 매년 내가 수술을 받을 때마다 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뇌혈관 수술비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잘 보면, 그죠? 되게 재미있는 담보예요. 자, 그러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분류표를 보면
뇌혈관 질환은 세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상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가 적어놨으나 약관에 적어놨으나 나라에서 병원에서 그냥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일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191인데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표 상해 및 질병 관련 8.1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를 위하여 8.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으면 최대 30일 된다라는 거예요. 8.1이 뭐냐? 그럼 옆을 보시면 제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I60부터 I67을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여기에 있는 상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 I60부터 I67입니다. I68, I69랑 여기 빠져 있네요. I69는 뭐 수술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후유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도 되고 뇌 동맥류 같은 경우 수술 받으니까 I67 코드잖아요. 그럼 웬만한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I72 코드, I77 코드가 되고요. 선천기형도 됩니다. 선천기형은 뭐 자녀보험일 때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른이 선천기형으로 수술을 받을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S06 있네요. 두 개의 손상이 하고 있습니다. S06 코드로 내가 수술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외상성 뇌출혈이에요.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에서 보상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알씨님들이 고객이 넘어져서 뇌출혈 됐다고 보상 청구합니다. 알씨님들은 보상 청구해요. 뇌출혈이라는 얘기만 듣고 되는지 알고 보상가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돼요?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뇌출혈인데 뇌출혈 진단비 나가야 되죠. I 코드가 아니고 S 코드예요. 외상성 뇌출혈.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심들이 왜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따로 넣어주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험료 되게 비싸죠. 외상성 뇌출혈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산정특례가 되면 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 안 해도 여기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담보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담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V268이 있는데 여기 읽어볼게요. I60부터 I62. I60부터 I62가 뭐죠?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병원에 와서 중증으로 수술을 못 받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뇌출혈 환자는 수술을 안 받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병원 측에서 요양급을 신청해서 나가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V75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 환자가 라고 되어 있네요. I63 코드가 뭐죠?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NIHSS가 5점 이상, NIHSS 그러니까 5점 이상 중증이라는 얘기죠. 중증인 경우에 수술을 못 받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I60부터 I63 코드는 수술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우리 알심들이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요 상병을 보시고 두 개의 손상과 뇌혈관 질환 이걸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수술을 받으면 되느냐? 여기에 수가 코드가 나와 있고요. 진료부 세부 내역서나 수술 기록지에 이 수술 수가 코드가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보시면 그냥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받는 수술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두술, 뇌동맥 수술, 그리고 여기 클립 결착술, 혈관 색전술,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뇌 내시경 수술부터 해서 쭉 다 나와 있고요. 정의적 방사선 수술까지 요렇게 수술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고 그러면 이 진단비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럼 한번 심장을 볼까요? 자, 심장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혈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심혈관이라고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심혈관이 안 돼 있고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혈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심혈관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심혈관이 아니고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심장 쪽은 V192 특정 기호를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되느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9.1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9.2 이 질병 관련 분류표 9.2에 해당하는 심장 수술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고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제 성분에 해당하는 약제를 그러니까 특정 약 성분을 포함하는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최대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정특례 여기도 심장도 며칠이에요? 30일입니다. 뭐 심장 이식 받으면 60일도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자고요.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코드 심장을 보겠습니다. 왜 심혈관이라고 안 했는가? 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밖에 없어요. I60부터 I25 코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많은 코드 중에 I20과 I25가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적죠. 쪼만해요. 그거 외에 되게 많은 진단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양성 신생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게 허혈성 심장질환 밑으로 두 칸 내려가면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도 있고요. 그 다음 선천기형도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흉부혈관의 손상과 심장 손상이 있습니다. S코드예요. 심장이 다쳐서 흉부혈관, 심장 근처의 혈관이나 심장이 다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단 코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 대해서는 I30부터 I51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I30과 I51 사이에는 어떤 진단이 있을까요? 일단 심장에 발생하는 염증, 우리 이거를 여러 가지 염증이라고 불러요. 심근염이도 있을 수 있고요. 심내막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육에 발생하는 거는 심근염이라고 해요. 이런 염증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과 I51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부정맥 들어보셨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부정맥, 우리 부정맥 진단비도 놓고 있는데요. 자, 부정맥도 I49 코드도 있고 I48 코드도 있는데 I49 코드도 포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부전도 있고요. 이러한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5대 심장질환 진단비 기억나실 거예요. 5대 심장질환 진단비의 코드를 보시면 여기 기타 형태의 심장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타 형태의 심장병인 5대 심장질환 진단비나 부정맥 진단비를 안 넣다 하더라도 여기서 진단받은 다음에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진단비가 산정특례 진단비보다는 더 좋죠. 왜냐하면 진단만 받으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산정특례 대상이 돼야만 나갑니다. 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일반 진단비보다 훨씬 넓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정특례 심장제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수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으로 받는 수술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술들이 있고 수가 코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쪽은 특이하게 약을 먹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약을 먹으면 되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어로 써 있네요. 알테플러스, 테너스테 플러스, 루키니즈, 원어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런 주사제, 요런 걸로 주사를 맞을 경우에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수술 안 받더라도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줄로 쳐 있는 것도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나라에서 정한 이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건데 이 기준을 그냥 약관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새로운 수술이 들어가면 새로운 수술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회사랑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걸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되면 탁 나가는, 어떻게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보다 보험회사와 갈등이 있을 요소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진단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단비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뇌혈관 진단비 1000, 허혈성 진단비 1000, 그 다음에 산정특례를 2000을 넣었다 라고 하면 허혈성 진단을 받으면 그냥 1000 나가는 건데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2000 플러스에서 3000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정특례는 안 없어져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없어지죠. 그래서 허혈성 뇌혈관 진단비와 산정특례 이 보장 진단비를 비교해 보면 뇌혈관 허혈성은 일회성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정특례는 연간 1회 반복 보장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책기간은요, 산정특례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뇌혈관 허혈성은 면책기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산정특례는 면책기간이 없다. 그리고 보장범위 1급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코드로 보시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산정특례 비교해 보시면 산정특례가 훨씬 넓죠?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뇌혈관과 허혈성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정특례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 중에 혈관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한도가 꽉 차서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담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점에 모 알씨님이 얼마 전에 코인 색전수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도 머리가 아프셔서 지금 출근 못하고 계신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좀 통증이 좀 오래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저희 지점에도 뇌혈관, 뇌동맥류 진단받은 분이 5분을 넘어가고 수술하신 분도 2분이나 계신데 다 산정특례 되셨거든요. 물론 이 진단비를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혈관 질환은 완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게 있는데 그 수술비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 받으면 무조건 산정특례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특례 이거를 가입을 하는 게 그런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보다 100배 낫다. 이 지금 제가 약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손상까지 해준다. 2개 내 손상, 다치는 것까지 해준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교통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정말 이 담보에서 나갈지 몰랐는데 나간단 말이죠. 현재 이게 3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40세 15,000원, 50세 27,000원, 60세는 53,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3천만 원 넣었다 그러면 60세 53,000원 갖고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님들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정말 좋다라는 거 꼭 약관을 보고 기억하시고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상이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거 가입했으면 보상 나갈 고객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아시님들 주변에도. 그리고 이걸로 보상 나가면 또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5대 수술비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5대 수술비로 자, 뇌질환이나 심질환 수술 받았어요. 그럼 산정특례 대상이 될 경우가 많겠죠. 다 중복 보상되는 거예요. 허혈성 진단비, 5대 수술비, 그 다음에 산정특례 이 3가지가 또 중복으로 보상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열, 비관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정특례는 그죠? 그래서 이거 보험료 비싸면 단 1,000만 원이라도 젊은 분이라면 3,000만 원 넣어주면 뇌심 쪽은 완벽하게 보장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점장 솔우진입니다.